진짜들의 레알 섬톡톡.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부 김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팀 송주임입니다. 몰디브란 어떤 여행지입니까? 일단 몰디브는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이고요. 그리고 독보적인 수중 환경과 그 럭셔리한 리조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리고 한국에서는 신혼여행의 어떤 핫플레이스로 거듭난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두 분 모두 몰디브에 언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저는 이번에 이제 출장이 아닌 휴가로 해서 와이프랑 함께 8월 달에 몰디브에 있는 로빈슨 클럽 누누를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9월 초에 로빈슨 누누를 한번 방문하고 왔습니다. 로빈슨 누누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빈슨 누누 같은 경우는 말레 공항에서 국내선을 타고 35분 정도 이동하시고 그 다음에 보트로 갈아타셔서 45분 정도 이동하면 도착을 하는데요. 수상 비행기로 이동을 하시면 40분 정도 걸리고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로빈슨 누누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내선 플러스 스피드보트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알고 다녀왔는데 막상 또 갔더니 운 좋게도 수상 비행기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45분 정도 걸려서 이제 누누아톨에 있는 이제 로빈슨 클럽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이 로빈슨 클럽 같은 경우는 요즘 허니문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수중 환경 플러스 라군을 모두 갖추고 있는 리조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인공섬이 아니고 이제 자연섬으로 이루어진 이제 곳이다 보니까 잘 보존된 조경 이런 부분들. 로빈슨 같은 경우는 제가 다녀본 어떤 자연섬 기반의 리조트 중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섬 내부의 그 트로피컬한 환경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더운 날씨에도 안쪽은 되게 시원하고 그리고 비가 올 때도 비가 어느 정도 막아줘요. 그렇죠. 나무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위를 딱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되게 내가 어떤 마법의 숲속을 걷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로빈슨 클럽이 아시아 쪽에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가 않은 곳인데요. 전 세계 체인 브랜드 호텔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힐튼, 메리엇, 다음으로 가장 전 세계적으로 호텔을 많이 갖고 있는 독일의 투이그룹이라는 이제 그룹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로빈슨 클럽 자체가 이제 한국 마켓에 아직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서민에서 지금 현재 특가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인 가격 일단은 다른 리조트와 비교했을 때 거의 가격적인 부분은 넘사벽이고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독일 브랜드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80%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가 거의 대부분 유럽 사람 분이셔서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 거의 보기가 힘든 그러니까 아시아 프리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 리조트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가 가장 크게 좀 느꼈던 부분은 서비스. 정말로 프렌들리하고 어떨 때는 대접받는 느낌 이런 부분을 가장 감명 있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은 친절함을 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출장 다니고 하면서 많은 리조트를 겪어봤지만 여기서만큼 이렇게 직원들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고 친해진 거는 이번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서비스나 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정말 놀라웠던 리조트고 스파. 보통 몰디브 리조트 스파를 받게 되면 1인당 뭐 180불에서 250불 뭐 1시간에 거기다 뭐 서비스 차지, 뭐 거버먼트 차지까지 붙이면 쉽게 받기가 좀 힘든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로빈슨 클럽 누누는 제가 가서 느껴본 거는 객실 안에 있는 런드리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서비스 차지, 거버먼트 차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부담 없이 내가 원하는 마사지, 컨셉은 발리니스 마사지입니다. 발리에서 이제 잘하시는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발리에 온 듯한 이제 시원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좀 럭셔리한 마사지를 좀 더. 몰디브를 찾는 손님들이 우선순위는 언제나 객실일 텐데 로빈슨 누누의 객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일단 로빈슨 클럽 같은 경우는 다양한 객실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한 지붕 이제 네 가족 컨셉의 이제 2층의 두 객실 같은 경우는 디럭스 시뷰, 밑에는 이제 비치 쪽 이제 일반 객실을 갖고 있는데 이제 가족 형태로 오실 경우에는 이제 1층에 있는 비치 쪽에 있는 객실을 커넥팅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싼 투베드나 이런 부분을 이제 예약하시지 않고 가성비 있게 다녀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단독 빌라 개념의 비치 빌라 그리고 비치 빌라 위드풀, 풀장이 더 있는 비치 빌라 위드풀이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손님들께서 많이 원하시는 워터풀 빌라 같은 경우는 선라이즈 워터풀 빌라 그리고 선셋 워터풀 빌라 이렇게 해서 가격대에 따라서 원하시는 뷰 방향을 개런티해서 예약이 가능하신 그런 다양한 객실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층에 있는 디럭스 시뷰 발코니에서 2박을 하고 그 다음에 선라이즈 워터풀 빌라에서 2박 이렇게 해서 2박 2박씩 지내봤는데요. 디럭스 시뷰 같은 경우는 객실 공간도 크고 발코니에서 보는 비치도 상당히 이뻤고요. 선라이즈 워터풀 빌라 같은 경우도 객실 자체 구조가 상당히 넓게 잘 빠져 있고 다들 로망하시는 뽕따세 라군을 바라보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럭스룸 12박 그리고 워터풀 2박을
했었는데 저는 디럭스룸 시비는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휴양지잖아요. 휴양지면은 그래도 해변이랑 연결된 비치뷰라도 가고 싶고 이렇게 어떤 환상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비치뷰를 좀 되게 깊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유가 이제 벌레. 그쵸. 네, 저는 벌레가 한 마리만 나와도 거의 뭐 아수라장이 되는 수준인데 보통 그래도 몰디브 리조트 갔을 때 비치뷰라 가면 벌레가 한두 마리는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모기도 어느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디럭스룸 시뷰에서 이틀 머무는 동안 모기 벌레 한 마리도 본 적이 없고요. 굉장히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숙박을 경험했다. 그리고 2층에서 바라보는 전망이 되게 특별하게 그렇죠. 느껴지거든요. 1층은 이제 어떤 숲이나 이런 게 가려져서 어떤 전망이 어떤 반 정도 이렇게 보이게 된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베란다로 나가서 바라보는 순간 오션뷰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런 전망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하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렇죠. 네, 이 선라이즈 이거를 좀 보고 싶어서. 로빈슨 누누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로빈슨 누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식사, 그리고 서비스라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핵심이라고 하면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이게 로빈슨 누누 어플을 설치를 하시면은 들어가서 이제 매일매일 스케줄표가 나와 있어요. 그 스케줄표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타 리조트와 조금 다른 점은 일단 스케줄 안에 들어가 있는 액티비티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뭐 즐길 수 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고 프로그램이 연령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놀 수도 있고 청소년끼리 그리고 어른끼리 그리고 뭐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게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액티비티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맞아요. 곳이었거든요. 이런 리조트 사실 진짜 처음 봤는데 사소한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참여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저도 보통 프로그램이 있는 뭐 호텔들을 많이 가봤는데 이 정도의 참여율이 있는 호텔은 처음 봤고요. 저는 원래 원론적으로는 와이프랑 쉬러 가려고 했는데 쉬지 못하게 하는 정말 리조트. 정말로 즐길 거 많고 몰디브 내에서는 엔터테인먼트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파티하고 이런 거는 한국 사람들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잘 참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해도 돼요. 한 30분 정도 쇼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것만 이제 딱 보고 깔끔하게 이제 춤출 때쯤 되면은 방으로 돌아가셔도 그래도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파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파티가 있나요? 매일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이 좀 많다라고 하는데 와이프랑 저랑 가서 했던 거는 오전에 한 40분 정도 메인 수영장에서 이제 아쿠아로빅 같은 개념으로 해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제 풀파티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메인 수영장에서 또 하는 모습을 좀 느끼긴 했는데 전문 DJ가 나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음악을 켜놓고 직원 몇 분들이 수영장 안에 튜브를 띄워놓고 거기서 술을 칵테일이라든지 맥주라든지 무한대로 이제 주류를 제공해드리면서 보통 풀파티를 하게 되면 돈을 받거나 이렇게 보통들 많이 하는데 정말로 로빈슨 클럽 누누는 특별하다. 썬더우너 바라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6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한시적으로 선셋 시간대에 맞춰서 선셋을 보면서 라이브 뮤직 같은 거를 좀 틀어드리면서 칵테일 한 잔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럼 밤에는 어떤 파티가 열리나요? 로빈슨 누누의 엔터테인먼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트 쇼가 항상 벌어지는데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일과 토요일까지 해서 저녁 9시 45분이 되면은 메인바 앞이나 썬더우너나 이런 쪽 장소에서 나이트 쇼가 진행이 되거든요. 작은 규모도 아니에요. 되게 크게 이제 하는데 이거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 리조트의 직원분들이에요. 첫날 가서 보고 둘째 날 가서 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쇼가 되게 더 재밌어지는 게 나랑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더 재밌어져서 이거를 놓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안 그래도 하루 종일 프로그램이 수두룩한데 이거를 다 하고 저녁에 파티까지 즐기고 하면 그냥 하루 스케줄이 이걸로 딱 끝나거든요. 리조트가 거의 강제로 우리를 놀 수밖에 없게 만드는 느낌도 저는 받았던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인바 내에서 즐겼던 언더워터 바닷속 환경을 각 테마별로 직원분들이 나와서 다양한 춤이라든지 공연들을 선보이는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끽을 했었고, 그 다음에 누누 올림픽이라고 해서 직원분들이랑 손님이랑 같이 대결하면서 이제 칵테일 한 잔의 여유를 느끼면서 재밌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고, 마지막 날 저녁에 저희가 느꼈던 거는 라이브 공연을 또 직접 하시더라고요. 어플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이 프로그램이 딱 나와 있어요. 이제 할로윈이나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본인들이 그 스토리텔링을 해서 직접 만든 쇼라는 얘기거든요. 모든 직원이 이게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고용한 직원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쉬러 갔었는데 이거를 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네. 악독한 리조트. 하지만 너무 즐거웠던. 자, 로빈슨 누누의 레스토랑이 일반적이지 않고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건가요? 로빈슨 클럽 누누는 3개의 레스토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메인 레스토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료 레스토랑 2개 이렇게 일단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제 메인 레스토랑 같은 경우 처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뷔페 레스토랑에 이제 점심 저녁 같은 경우는 각 섹션마다 요리사 분들이 2분씩 포진을 해 있어서 각 메인별로 한 10개 정도의 섹션에서 메인 코스를 무제한으로 이제 식사하실 수가 있는 컨셉. 쉽게 말하면은 뷔페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뷔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 메뉴를 알라카르테식으로 제공하는 뷔페식이다라고 리조트 측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뷔페 같은 경우는 그 음식을 이게 약간 반찬 뜨듯이 이렇게 뜨게 그쵸. 되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예 메인 디쉬식으로 나옵니다. 그릇채로 완성된 요리가 담겨져 있는 형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뷔페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굉장히 좋은 레스토랑에서 계속 무제한으로 어떻게 잘 만들어진 음식을 받아서 먹는 느낌? 그렇죠. 이게 항상 테마별이다 보니까 음식도 매일 바뀌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 식사에 대한 만족도는 전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메인 레스토랑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대파냐키 레스토랑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5코스로 해서 식사를 했는데 식사 양이 어마어마하고요. 보통 맥주나 이런 걸 먹다가 배가 불러서 이제 못 먹겠다고 했더니 메인 서버분께서 사케를 내주시면서 사케를 무제한 먹었던 기억도 있고, 식사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퍼포먼스까지 가미한 재미와 맛을 느낄 수 있는 인상 깊었던 식사였고, 저는 만약에 로빈슨 클럽을 가신다면 예약이 된다라고 한다는 가정하에 꼭 이용해 보셨으면 하는 필수 레스토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밖에도 이제 누마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좀 스페셜한 메뉴를 제공하는 플랜도 있는데요. 메인 레스토랑에서 내가 어떤 조금 더 특별한 식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추가 요금을 내고 이용하시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비건, 랍스터, 그리고 와규 뭐 이런 식으로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인바랑 썬더너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바 모두 이제 올인클루시브에 포함되어 있는 주류 메뉴가 따로 있어서 이제 추가 비용 낼 필요 없이 이용도 하실 수 있고, 메인바 같은 경우는 첫날에는 그냥 시켜 먹었는데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그냥 뭐 어떤 스타일 좋아하냐 물어보길래 단 거, 스윗한 거 좋아한다 하니까 계속해서 추천을 해주면서 그냥 잔이 비워질 때마다 새로운 게 오고 새로운 게 오고. 저도 메인바에서 와이프랑 있었는데, 저도 제가 먹고 싶은 걸 먹었던 적이 없어요. 각각마다의 특별한 그런 이제 로빈슨 클럽만의 로빈슨 누누는 라군과 수중 환경 모두 만족스러운 리조트로 알고 있는데, 각자 경험한 이 수중 환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로빈슨 누누의 수중 환경 같은 경우는 품질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한 상급 정도에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익스커션으로도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직접 리조트 주변을 돌아보는 스노클링을 제외하고, 그리고 스노클링 트립도 있고, 이 트립 같은 경우는 저기 이루프시 섬 쪽으로 가서 보트를 타고 가서 이제 진행하는 스노클링이고요. 그리고 가이드 하우스 리프 스노클링이라고 해서 파티센터 인근을 이제 가이드의 동행하에 진행하는 스노클링 익스커션이 따로 있습니다.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서 이제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이드 스노클링 트립 그래도 한번 꼭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수중 환경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따로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배포를 해드렸는데,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수중 환경 즐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파도가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는 편이어서 초보자분들도 뭐 구명조끼 입고 수영 못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충분히 스노클링 하실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은 되어 있고, 라군 코랄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노클링 하실 거면은 조금 이제 간조시 만조시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근데 간조시에는 이제 이게 물 밖으로 산호가 좀 드러나잖아요. 그때는 이제 산호가 되게 날카롭고 하니까 그때는 좀 피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스노클링 만약에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뭐 아침이나 그런 때 이제 리조트 측에서 안내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하시는 거를 웬만하면 권장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라이즈 워터풀 빌라에서 이제 숙박을 했을 때 그쪽 중환경 같은 경우도 초보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산호라든지 그런 뭐 환경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은 하는데, 혹시라도 이제 주임님처럼 이제 프리다이버를 생각하시거나 좀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선셋 쪽에 있는 워터풀 빌라를 1일
1박 등 20% 정도 추가하시면 가성비 있는 가격에서 뭐 선셋 부분과 이제 수정까지 같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중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되게 다 그렇죠. 다른데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산호가 이제 활발하게 조성되어 있는 구역도 있고 그보다는 아니지만 또 해양생물이 많은 구역도 존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볼 수 있는 해양생물은 여기서 진짜 다 본 것 같고 야구 코랄지대에서도 이렇게 종종 뭐 블랙팁 샤크라든가 뭐 이글레이라든가 그쵸. 뭐 이런 널스 샤크도 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물들을 이번에 진짜 볼 수 있는 건 다 본 것 같아요. 저도 수영을 잘 못해서 수중환경이라는 부분을 이제 프리다이빙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안 된 부분이 있었지만 거기서 잠깐 했을 때도 거북이를 볼 수 있었고 거북이를 그렇게 눈앞에서 바로 앞에서 본 건 또 처음이었고 깊숙하게 안 들어가도 충분히 초보자분들도 즐기실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중환경의 접근성도 되게 좋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수중환경이 있어도 너무 그 포인트가 멀리 있으면은 내 구명조끼 입고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게 로빈슨 누누의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수중환경 강조해도 되는 리조트가 아닌가. 네, 마지막으로 로빈슨 누누는 몰디브 여행지 중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같은 경우는 만점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9점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마지막 1점은 좀 앞으로 갈 리조트를 위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다시 갈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보고 이제 다른 리조트를 가서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에게 있어서의 몰디브 리조트에 있어서는 다시 가고 싶은 리조트 1위. 근데 언제 다녀오셨어요? 저 갔다 오고 나서 뭐 휴가 가신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갑자기 로빈슨을 또 가실 거라고 생각 못 했었는데. 저도 뭐 9월 초에 우기잖아요. 같은 우기에 가셨잖아요. 비 안 왔어요.